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양도윤이고요. 네, 이번 양성에서는 제가 이번 내신 기간 동안 우리 양전고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우선 우리 이번 양정 시험 범위는 작년, 재작년과 다르게 도형의 이동을 지난번 시험에서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시험 범위의 시작이 집합단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2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의 보통 킬러 문제들은 도형의 이동에서 출제가 되었었지만 이번에는 집합부터 출제가 되다 보니 아마 킬러는 함수와 집합 단에서 출제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양정에서는 명제 단원에서는 어렵게 출제되지가 않는 게 사실 명제가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게 필요 충분 조건 또는 어떤 모든을 활용한 명제를 만드는 건데 사실 명제를 만들었을 때 어려워지는 건 그 명제 안에 함수적인 관점이나 도형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관점이 섞여 있어서 이 교점 개수 변화를 살펴보는 문제들이 어려운 거지 명제 단원 자체가 어려운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명제에 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절대부등식이 명제 뒷편에 있는데요. 우리 양정고 시험 특성상 지엽적인 절대부등식의 풀이법을 아래에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출제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명제 단원보다는 집합과 함수에 힘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 기출 분석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집합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올해도 집합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집합과 함수에 힘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힘을 줘야 될까를 고민하셨을 때 결국 집합 함수는 단원 자체가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꽤나 많습니다. 왜냐? 어려운 문제 만들기가 정말 편하거든요. 특히 집합을 어렵게 정의하면 끝입니다. 서로 만든 집합이 양정에서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죠. 서로소 집합. 또는 원소의 합곱을 추론하는 문제. 양정에서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애들한테 풀이법이 이상한 게 아니라 추론 과정, 푸는 시간을 오래 걸리게 만드는 양정 1번부터 15번에 위치할 만한 아주 좋은 스타일의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 함수는 모의고사 기출을 풀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물론 똑같은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지난번 시험을 돌이켜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모의기출을 풀면서 알아야 되는 건 선생님들이 모의기출을 기반으로 변형해서 문제를 바꿔 출제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결국에 모의기출을 보고 그 조건을 빠르게 대처하는 수단을 익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의기출 30번에 나왔던 집합함수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런 조건은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최선이겠구나 이런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모의기출을 통해서 모의기출 변형한 내신 기출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창작해서 만들었던 킬러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11번부터 15번을 대처할 수 있는 연습. 분명 11번부터 15번은 애들이 당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짝 뭔가 다른데? 이건 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본 또는 새로운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하는 게 모의기출과 내신기출의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내신 기간에 제 교재죠. 자처교재 제가 직접 자체적으로 만든 교재인데 단원별로 교재 구성을 말씀드리면 단원별 일단 유형별 개념 리마인드 그리고 유형별 문제 풀이 전략 이렇게 풀면 남들보다 무조건 빠르게 풀 수 있다 이런 거 알려주는 게 기본 파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 항상 유형별로 맨 마지막에는 모의기출과 내신기출 킬러들을 이제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수업 시간에 다루는 메인 내용은 빨리 푸는 방법 가볍게 익히고 연습 문제 한두 개 정도 풀고 남은 시간엔 모의기출, 내신기출 킬러를 연습하는 거에 메인을 두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정은 부교재가 있는데요. 자, 1학기 중간고사에는 부교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2학기에는 부교재의 중요성을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봤을 땐 단순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시험을 쉽게 낼 생각이면 부교재에서 많이 내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부교재에서 거의 내지 않을 겁니다. 이번 1학기 중간고사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보통 부교재에서 출제가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양정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부교재의 비중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처럼 킬러 문제들도 부교재에서 변형을 해서 출제되는 거는 아마 없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중간고사처럼 애들 성적 펌핑이 조금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교재는 당연히 중요하죠. 부교재를 풀어야 되는데 부교재를 두세 번, 네 번 풀었다고 해서 시험 성적이 오른다? 그건 조금 잘못된 생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교재의 역할은 1번부터 10번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되더라도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1번부터 10번 문제들을 빠르게 풀 수 있는 즉 부교재는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빠르게 1회독을 풀어보면서
내가 1번부터 10번 나왔을 때 이거 봤던 거다 하면서 빠르게 시간 세이빙을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 중에 뒷부분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제가 방학 때 이미 과제를 한번 내줬고 수업 시간에도 계속 질문을 받아줄 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다시 받아줄 거니까 부기제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수업 구성을 말씀드리자면 수업 매 시간 첫 타임 1시간에는 실전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업 회차가 이번 중간고사 대비는 12회차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 12회 동안 시험을 매 시간 볼 거고 후반부에는 시험을 2세트씩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15회차 또는 16회차까지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숙제할 때보다 이 시험 볼 때가 집중력이 거의 2배, 3배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시험 때 애들이 집중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자기가 실수하는 부분을 캐치해내서 오답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찾고 채우는 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매 시간 실전 테스트를 진행할 거고요. 매 시간 테스트를 봐서 애들 쭉 채점을 하고 애들이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수업 시간에 몇 문제 다뤄줄 거고 나머지 문제들은 수업이 끝난 10시 이후에 일일 클리닉 시간에 남은 오답은 개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은 다시 클리닉 시간에 해결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클리닉입니다. 시험 보고 시험 해제하고 수업 구성이 쭉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에는 수업이 끝나고 지하 독서실로 내려가서 클리닉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클리닉 시간 동안에는 조교님이 숙제 검사를 해준 걸 바탕으로 제가 일일이 개별 상담을 합니다. 너 숙제 좀 안 돼 있다. 이유가 뭐니? 이런 식으로 개별 상담도 할 거고요. 숙제가 좀 많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클리닉 시간에 남아서 계속 숙제를 하고 저한테 검사를 받고 가는 거고 숙제가 대부분 잘 돼 있는 친구들은 숙제 오답 그리고 시험 오답 이 두 가지만 완료를 하면 1인 클리닉 후 바로 귀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숙제를 열심히 했고 시험도 오답할 게 별로 없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집에 조금 일찍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시험 오답도 조금 많고 숙제도 미흡하다면 숙제 마무리도 해야 되고 숙제 오답도 해야 되고 테스트 오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귀가 시간이 11시, 12시로 이렇게 늘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조금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정반은 수업 시간이 이제 수요일, 일요일이다 보니까 수요일은 10시에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클리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요일은 5시 반에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5시 반부터 10시까지 쭉 클리닉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클리닉을 해결하면 되고 만약에 일요일 뒷타임에 학원이 있어서 일요일 클리닉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낮 시간, 토요일 1시부터 6시까지의 클리닉 시간을 하나 잡아놨고요. 그리고 추가 클리닉은 목요일 6시부터 10시에도 추가 클리닉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일요일 수업 후에 6시부터 10시까지 클리닉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뒤에 학원이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또는 목요일에 참여를 해서 클리닉을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는 제가 있을 때도 있고 제가 없을 때는 우리 서울대 출신 조교님들을 클리닉 조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 출신 조교님들과 클리닉을 진행한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신 기간 동안 제가 어떻게 수업 회차를 구성하는지 어떤 내용의 컨텐츠를 다루는지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 거고요. 자세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사항들은 데스크에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업 영상을 간략하게 촬영할 거니까요. 그 영상을 통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양도인이고요. 네, 제가 1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수업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문제풀이 영상 가볍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집합단원에 나왔던 모의사 기출 킬러 변형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X라는 집합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전체 집합으로 주어졌고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A 집합과 B 집합에 대한 조건 이 네 가지 조건을 통해서 A합 집합 B의 원소의 합이 최대일 때 A 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합단원의 문제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이 조건을 가지고 추론을 하는 작업인데 자 보시죠. A합 집합 B가 7개, A 교집합 B가 2개라는 건 우리 아이들한테 개수를 줌으로써 A 집합과 B 집합의 개수는 정해졌으니 그 개수를 어떤 원소로 채울래? 라는 생각을 유도한 거겠죠. 그러면 교집합에는 원소가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집합의 영역은 A차 집합 B 영역과 B차 집합 A 영역, 1번 영역, 3번 영역에 내가 추가적으로 5개의 원소를 집어넣어야 되니 1번 영역과 3번 영역에 5개의 원소를 누구로 집어넣을지를 고민을 하는 거겠죠. 두 번째,
A집합의 원소의 곱과 B집합의 원소의 곱이 같다라는 걸 보면 A집합의 원소의 곱은 1번 영역 원소들 몇 개인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1번 영역의 원소들과 주황색의 곱이고 B의 집합의 모든 원소의 곱은 3번 영역의 원소들과 주황색의 곱이니 결국에 주황색은 A집합과 B집합의 원소의 곱을 비교하는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원소라는 생각이 들겠네요. 어차피 주황색은 A와 B에 똑같이 곱셈으로 기여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 1번과 3번 영역을 채울 때의 키포인트는 1번 원소의 곱과 3번 원소의 곱이 같아지도록 5개를 1번, 3번에 분배를 해줘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곱이 같아지려면 우리는 1-8이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겠죠. 왜? 소인수 분해를 함으로써 1번과 3번에 어떻게 뿌려야 왼쪽 오른쪽 식이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소인수 분해를 진행을 해봤을 때 4, 6, 8 이렇게 등장을 할 텐데요. 그러면 내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건 1번, 3번에 5개의 숫자가 있고 1번과 3번 두 집단을 기반으로 숫자들을 적당히 분배를 할 텐데 포인트는 이 숫자와 이 숫자가 등호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소인수는 여기도 똑같은 개수만큼 들어있어야 되다 보니까 내가 5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는 쭉 살펴봤을 때 소인수를 단독으로 갖고 있는 숫자네요. 바꿔 말하면 5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를 여기에 뿌리는 건 잘못된 생각이겠죠. 왜? 5를 한쪽에 뿌리면 반대쪽에 5라는 소인수를 만들 힘이 없기 때문에 5라는 숫자랑 7이라는 숫자는 사용하면 안 되는 숫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추가적으로 드는 생각이 결국에 내가 선택권이 있는 숫자가 1, 2, 3, 4, 6, 8 이렇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이 6개의 숫자 중에 5개의 숫자를 골라내서 집어넣는 구조다. 그러면 내가 마무리. 지금 이는 1개, 3개, 4개, 7개. 이가 총 7개가 있기 때문에 저 이 7개를 다 5개로 끌고 오는 건 또 곤란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 같아야 되니까. 한쪽에 2가 3개 있으면 반대쪽엔 2가 4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홀수는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 2의 세제곱, 2 곱하기 3, 2의 제곱, 3, 2의 1제곱 중에 2가 들어있는 이 숫자들 중에 2가 홀수개만큼 들어있는 친구 하나는 이 5개 후보군에서 지워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보시면 A합집합 B가 최대이기 때문에 내가 1번과 3번 영역에 쓰려고 노력하는 숫자는 최대한 큰 숫자부터 생각할 거기 때문에 2를 하나 지울 건데 최대한 작은 숫자를 지워야 합집합이 커지겠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홀수를 짝수로 만들 거니까 2의 홀수 제곱을 하나 지울 건데 얘를 지우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가봅니다. 현재 3이 하나, 6이 하나 갖고 있으니 반드시 1번, 3번 어디가 1번이고 3번인지 아직은 모르겠으나 반드시 3과 6은 이렇게 분리가 돼서 들어가줘야 등호를 맞춰줄 수 있어요. 3한 개, 3한 개. 그러면 현재 얘네 둘이 날아갔기 때문에 남은 건 이 2개, 이 3개가 남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쪽에 곱해주는 친구는 이 2개, 이쪽에 곱해주는 친구는 이 3개 이렇게 들어가야만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일 거고 그럼 남아있는 건 1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죠? 자, 1은 곱셈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네요. 이쪽에 들어가도 같을 거고 이쪽에 들어가도 같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2개, 1번, 3번 영역에 2개의 집단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을 겁니다. 1을 이쪽에 줄 때와 1을 이쪽에 줄 때 2가지가 있겠죠. 정리를 해보면 내가 1번과 3번에 나눠서 숫자를 뿌릴 때 3과 8과 1, 6과 4 이렇게 뿌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3, 8, 6, 4, 1 이렇게 뿌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 1번, 3번이 바뀌어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곱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무리죠.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저 많은 경우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SA가 SB보다 크다는 걸 안 썼으니까 SA가 SB보다 크다는 건 A집합의 원소의 합, B집합의 원소의 합, 비교 A가 더 크다죠. 그러면 또 주황 색깔은 합에 기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SA와 SB 입장에서 주황 색깔은 똑같이 더해지는 거니까 저 대소를 결정하는 건 1번의 합과 3번의 합이겠죠. 그럼 1번 영역의 합이 3번 영역의 합보다 커야 되니까
합이 궁금하기 때문에 구해보는 거죠. 더하면 12네요. 더하면 11이고요. 더하면 11이고요. 더하면 10이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반드시 1번 쪽에 3번보다 합을 더 크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 되겠다. 12가 더 크니까 얘를 1번 영역에 집어넣고 얘를 3번 영역에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죠? 마무리입니다. 내가 3, 8, 2를 여기 집어넣는 걸 알았고 여기에 6, 4를 집어넣는 걸 알았고 그럼 마지막으로 SA 합집합 B가 최대인 거니까 주황 색깔에는 최대한 큰 숫자, 남은 숫자 중에 최대한 큰 걸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 최대한 큰 거 8 집어넣었고 7이 남아있고 6은 집어넣었고 5가 남아있으니 5랑 7을 이렇게 집어넣는 게 내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때 이때 SA의 값은 이렇게 5친구의 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합 단원에서는 원소의 개수가 나왔으면 그 개수를 누구로 채우든지 추론을 하자는 거고 원소의 곱과 원소의 합의 등호와 대소 비교는 결국에 이 공통 부분에는 누가 들어가는지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통 부분이 아닌 나머지를 비교하는 걸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며 포인트는 곱은 반드시 소인수 분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줘야겠다. 그래야만 내가 소인수를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소의 곱이 같다라는 건 소인수 분해를 활용해서 끌고 간다는 생각이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머릿속에 익혀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집합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네,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